오늘은 AI가 바꿀 미래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해설에는 팬데믹이라는 우리가 모두 겪었던 그런 끔찍한 시간에 대해서 잠시 회상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 100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병상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도 모자라서 병원마다 난리통입니다. 만약에 팬데믹 시절에 격리되어 있는 환자들과 위급한 환자들이 원격 의료와 웨어러블을 통한 모니터링 그리고 무인으로 약을 배달해주고 케어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다면 저희는 아마도 그렇게 큰 그리고 너무나도 억울한 그런 고통을 아마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그리고 디지털을 넘어서 AI 헬스케어라는 것은 당연한 미래이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대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은 A씨. 그가 아침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스마트워치입니다. 기기를 통해서 하루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의지하게 되고 심박수, 혈당, 하루의 운동량 심지어는 부족한 운동을 독려하는 격려의 응원의 메시지까지 우리가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유용함을 다채롭게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하고 또 치료 기록에 남고 그렇게 모여진 모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질병의 예방과 질병의 근원까지 해결하는 의료 그리고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이제는 관장하게 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인 것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기관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디지털 디바이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치료, 예방, 관리, 그리고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개념은 같습니다. 즉,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은 정보통신기술 ICT에 의해서 의료 영역을 융합한 어떻게 보면 맞춤형 의료 그리고 건강 관리하는 모든 산업과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원격 의료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바일 헬스, 그다음에 보건 의료 분석학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 정책에 해당되는 디지털화된 그런 보건 의료 시스템까지도 다양하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가 가장 먼저 이제 탄생하게 돼서 멀리 떨어진 그런 환자와 의사 간 어떤 이 임상적 데이터를 단순하지만 그런 데이터를 교류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이제 요즘에 가장 또 각광을 받는 모바일 헬스 같은 경우에는 건강, 웰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웨어러블하고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지금 막 붐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의료 분석학 쪽에서는 이제 병원이나 어떻게 보면 학계 또는 뭐 신약 개발을 할 때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화된 어떤 의료 보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대하지만 국가가 마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 디지털 헬스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 규모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식주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커다란 진화는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제적 규모는 2020년도 자료에 따르면 1,525억 달러, 2027년에는 5,088억 달러, 연평균 성장률은 18.8%에 달한다고 보고 있고요. 잠재적 경제 규모는 사실상 한 나라에서 보건복지 전체 경제 규모를 아우르는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측이 있지만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디지털 헬스처럼 신기술이 등장하여 자연스럽게 진화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의료 개혁과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미국, 유럽, 중국 등 디지털 헬스케어 강국들은 일찌감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관련 사업을 육성했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AI 데이터라든지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올로보스라는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2026년까지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맞춤형 의료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정밀 의료라는 기반을 통해서 맞춤형 의료를 서비스를 한다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100만 명의 데이터는 상당히 자세한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개발하는 신약이나 또 병원에서 치료를 위한 연구를 할 때 이런 데이터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유럽 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럽은 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료를 주요 과제 호라이즌 2020으로 하고 에덴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유럽인 3억 명의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12개 국가에서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런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인종들, 광범위한 그런 지역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고 의료적인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의료 개혁을 여러 차례 시도하면서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빠르게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원격 의료라는 것은 필수였던 것이고요. 중국은 원격 의료와 모바일 기술을 연계해서 의료 서비스 소외 지역과 의료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짚어볼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커다란 그 생태계와 경제성이라는 그런 의미,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더 멀리,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의료계에서 의과학을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디지털 진화가 일어나기 전에 맞춤형 의료라는 게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맞춤형 헬스라는 그런 빅데이터들을 이제 웨어러블이나 아니면 AI 같은 기술을 통해서 혁신적인 방향으로 헬스케어 4.0, 산업혁명 4.0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과 같은 부분인데요. 4.0으로 통해서 의료진과 병원과 제약회사 그리고 격리됐던 환자들까지 모두 하나의 망으로 연결돼서 그 새로운 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으라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강력한 또 하나의 자산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을 때처럼 만약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병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디선가 환자 한 명이 발생되고 우리는 그 환자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데이터가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하나도 지체 없이 전달되고 글로벌에 있는 모든 연구진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약을 개발하게 되고 그것이 지체 없이 환자까지 도달하는데 한 달, 두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저희가 최단시간 안에 구축해야 될 의과학자들이 연구해야 되고 산업에서 투자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런 생태계를 품을 수 있는 국가의 정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팬데믹 전에 국가가 좋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해 주시고 정부 의료기관에서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연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